네, 추도근의 어텐션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확산되는 보호주의의 무역 그리고 IRA법,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죠. IRA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부터 해주신다고요. 네, 이게 IRA 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단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법이 몇 년째 이슈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슈이고 내년도에도 아마 미국 경제 그리고 글로벌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그 시작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부가 시작될 때부터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취임 후에 BBB법이라는 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빌드 백 베럴이라는 법인데 이게 결국에는 아메리카를 더 위대하게,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국인들을 위한 정책을 표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가 코로나 시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 시스템의 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로나 구호, 미국을 구조하겠다라는 계획이 첫 번째로 여기에 포함이 되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인프라와 재생에너지를 핵심으로 하는 인프라 지역 재건법이었습니다. 인프라 산업들을 새롭게 일으켜서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을 핵심으로 했고요. 그래서 제2의 뉴딜 정책이다라는 말이 나왔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고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 정책을 표방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전기차 지원 등 여러 가지 친환경 정책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함된 게 이제 육아와 노후 복지입니다. 이 복지 관념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되는 계층이 바로 아이들과 노인이잖아요. 이 계층을 보호할 수 있게 미국의 가족 계획을 개혁하겠다. 이것이 바로 BBB법의 3대 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야당이죠. 공화당 쪽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안대로 이끌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이 국회에서 결국에는 부결됐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지 못했고요. 그렇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큰 목표를 세웠었는데 이게 무산돼 버렸으니까 이를 수정해서 새로 만들었던 법이 바로 IRA법,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한국말로는 표현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BBB에서 IRA로 이제 좀 수정이 됐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IRA법이 중국을 제재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IRA법이 BBB법을 이제 계승한 것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메리카, 미국 경제를 좀 더 부흥시키는 게 핵심이고요. 그를 위해선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 국가죠. 바로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핵심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코로나 구호라든지 육아와 노후 복지 이런 것은 미국 내 문제니까 글로벌리 생길 문제는 없었는데 이 인프라와 재생에너지를 개발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바로 이 경제와 직접 연결된 부분에서는 이제 외국과의 관계가 이해관계로 맞물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이 공장 지대가 많고요. 대부분의 생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전 세계를 집어삼켜 왔었던 게 지금까지의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더 이상 메이드 인 차이나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제 메이드 인 USA를 한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게 바로 IRA법에서 쟁점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핵심 아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대로 IRA법은요, 중국을 규제하고 동맹국들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생산을 촉진하는 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IRA법과 관련해서 바로 어제입니다. 최근에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지금 핵심 산업 몇 가지 언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미국 및 동맹국의 원재료를 쓴 비율이 어느 특정 부분 이상, 일정 부분 이상이 되어야지만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다라는 것인데요. 다 잘 알려져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바로 전기차의 핵심 원료라고 하는 배터리, 태양광 에너지,
풍력 그리고 핵심 강물이라고 좁혀지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한다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충분히 받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될 경우 미국 사람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핵심은 결국 중국입니다. 특별히 중국과 관련된 비율이 높으면 안 된다라는 규제도 같이 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뭐 워낙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계속해서 무역적으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게 내년도에도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을 놓고 시장의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미국이 우리만 너희 제재할게가 아니라 사실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더욱더 견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블록 경제적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옛날에 냉전 시대 때 러시아와 그리고 소련이죠. 지금은 과거의 소련이었죠. 소련과 미국의 갈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다면 지금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소련의 위치를 중국이 대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국가의 대결이 어찌 보면 블록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그리고 유럽과 힘을 잡고 있고요, 손을 잡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굳이 따지면 이 미국 쪽과 같이 동맹국으로 묶여 있습니다. 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쉽진 않은 상황인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서방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어찌 보면 같은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와 더불어서 북한과 같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까지 함께 힘을 합치고 있다 보니 제2의 냉전, 새로운 냉전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중국이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문제지만 문제는 이 두 국가의 갈등이 다른 국가들로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다른 나라와 연결이 돼서 지금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나요?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블록화되면서 같은 국가, 같은 동맹들끼리의 원료를 좀 공유하고요. 여기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예를 들어 유럽이나 한국만 보더라도요. 중국산 원자재가 싸기 때문에 많이 써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이나 판매에도 큰 도움이 됐었는데 미국이라는 국가가 갑작스럽게 IRA법을 발표하면서 그런 것들을 할 경우 보조금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사실 뭐 동맹적으로는 당연히 미국과 가깝지만 어쨌든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자재 가격을 낮추고요. 판매가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일들이 유럽과 한국 등지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즉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한 것. 이게 바로 IRA법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유럽을 넘어서 사실 일본에서도 일본판 IRA가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고요. 네, 오늘 주제가 바로 이 보호무역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가 현재 기치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먼저 미국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중국 역시 당연히 거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 중심주의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어서 유럽 쪽에서 바로 반발이 있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을 한번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여기에서 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면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프랑스 역시 이러한 미국의 IRA 법 때문에 유럽에 있는 국가들, 유럽에 있는 여러 브랜드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받을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피해를 입어버린 거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 것이 바로 프랑스판 IRA 법이 나왔었고요. 이 프랑스판 IRA 법이 나오니까 바로 그 파편이 한국으로 튀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유럽으로 자동차를 수출해야 되는데 미국에 이어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IRA 법을 만들기 시작해버리니까 그 피해가 한국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또 일본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타국을 배제하기보다는 자국의 기업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세제를 공제해준다,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이제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건데요. 다른 국가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타 국가에서 들어오는 기업들의 물품들의 보조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했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세금을 깎아주는 전략을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핵심 산업 분야가 결정이 돼 있는데요. 5가지로 좁혀집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하나의 전기차 산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당연히 핵심 미래 산업입니다. 세 번째는 재생 항공 연료고요. 네 번째는 그린 스틸, 다섯 번째가 그린 케미컬이라고 불리는데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들어도 아실 수 있을 것처럼 친환경 정책, 친환경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니까 핵심 미래 산업과 친환경 산업의 경우에는 일본 기업들이 일본을 중심으로, 일본의 원자재를 중심으로 만들기 한다면 최대 법인세를 40%까지 깎아주겠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정책을 가지고 왔다라는 건데요. 사실 다른 국가에게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역 갈등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 자국의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이러한 IRA법을 구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 또 이 전략을 미국의 IRA법을 참고했다라고 합니다. 진짜로 이게 워낙 IRA법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여러 국가에서도 이 IRA법을 참고해서 자국만의 특징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보호주의 무역은 내년도에도 내후년도에도 계속 좀 강화될 것 같아요. 이 말인즉슨 수출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게는 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에서는 물론 미국의 IRA를 좀 참고를 하긴 했지만 대놓고 어떤 나라와 벽을 그렇죠. 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자국의 제품들을 더 우선시하도록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하는 목적에도 좀 혜택을 주더라고요. 네, 이게 일본의 이야기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법인세 세금 감면 혜택뿐만 아니라 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하겠다라는 연구개발의 중심으로 된 기업의 유치 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더 줄여주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 자국의 기술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기업들이 조금 더 전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정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핵심적인 질문, 결론적인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뭘 조심해야 되냐?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피해가 오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로 수출을 해야 되는 한국 입장에서는 국가별로 이러한 벽을 쳐버리면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겠지만 반면에 한국도 이런 보호주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용인시에 이제 짓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2040년까지 300조 원 가량을 투자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겠다라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반도체 핵심 산업을 지키고요. 이를 바탕으로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지에서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대응책들을 잘 마련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주요할 것 같고요. 내년도 거시경제 상황 굉장히 불투명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무역경제 상황도 잘 체크를 해봐야지만 기업의 실적 그리고 정부의 성장 등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잘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분은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의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